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 고발 전문가입니다. 10수건을 고발을 했는데 말이죠. 야, 나경원 정말 끝발이 대단합니다. 그걸 다 비껴갔어요. 나경원으로부터 또 고발을 당하셨어요. 고소를 당하셨어요.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근데 민사소송에서 또 이기셨죠. 자, 나경원이 자기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한동훈이 깠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안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 TV와 김영민 목사님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안진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부산 계시죠?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당원 주권 토론하고 심야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셨군요. 서울에. 예, 아침에 또 가사가 밀려 있어가지고. 빨래 하십니까? 예. 빨래도 하고. 설거지, 빨래, 그 다음에 이제 따님 학원 등원 담당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정말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아호가 민생이세요.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공소 취소 청탁. 이 뉴스 접하시고 상당히 많은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와, 역시 우리가 알던 나베 나경원답다. 그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불법 부당한 짓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싹 다 그것을 제대로 한번 수사도 안 받고 이렇게 피하는 이번에 딱 걸렸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뒤로 얼마나 많은 불법 부당한 청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서울대 법대나 윤석열, 한동훈 등이 장악한 정치검찰이나 정치판사들이 무지하게 봐줬구나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총 14번을 고발했는데 십수번이 14번이었군요. 예, 전혀 수사를 안 해요. 소환도 안 하고 이상하게. 보면 이미 당시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서울대 법대 정치검사들이 같은 자기 편을 맨날 들어주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나경원에 대한 수사를 일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경원이 이른바 정봉주 전 의원님이 열린민주당 교육위 할 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학비리 그거 정교조가 왜곡한 거다라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국회 교육위에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불법 부당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유사한 청탁이네요, 보니까. 다 유사한 청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서 미국 고등학생 신분인데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 청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조국 교수님 가족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무려 5주를 불법 부당한 상태로 당국이 신고도 안 하고 본부에 거기서 무슨 연구원처럼 있으면서 논문을 무려 2개를 씁니다. 예. 고등학교 2학년이 미국에 있는 학생이 일반 학생들이나 심지어 의학에 지식 있는 분들도 쓰기 어려운 논문을 2개 쓰고 그걸로 미국에 좋은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그때도 사실 제가 이거 다 고발했는데 그때도 나경원이 내가 그 서울대의대 교수가 친구여서 잠깐 부탁을 했다고 넘어갑니다. 사과도 안 하고요. 그때도 스스로 부탁을 한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의대 교수도 인정하고 나경원도 그게 불법 부당 청탁이잖아. 서울대의대 교수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쓸 수 없는 게 맞고. 부당 청탁 응해 준 거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불법 부당 청탁이고 엄청난 특혜를 준 거고 그걸로 논문을 대신 써준 거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업무 방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또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서울대 당국이라든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그것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패스트트랙으로 이번에 이제 2019년의 일인데요. 이것도 재판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2019년 일인데 지금 5, 6년이 지났는데 벌써 1심에서 유죄가 나의 사건이 이것은 유죄가 명백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그때 당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의원님들의 갈 길을 막고 회의장을 봉쇄하고 심지어 최이배 의원을 감금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두 치밀하게 주도한 것이 나경원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거든요. 나경원이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 맨 고소고발 남발하는 사람이 뉴스타파 고소했죠, MBC 고소했죠, 안진걸 고소했죠. 김용민이도 옛날에 고발했었어. 그 측근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다 무혐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맨 고소고발하고 저한테 1억 소송까지 걸었으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서 고언을 했다? 그게 아니라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고 그중에서 나경원이 가장 형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호가 아무리 부장판사로 있어도 다른 판사가 그걸 차마 무죄는 못 해준단 말이죠. 이것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왜냐면 그동안엔 기소 단계에서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한 번 안 했는데 근데 패스트트랙 거는 본인 원내대표로 완전히 주도를 했고 그게 영상, 사진 다 담고 온금을 봤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건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유죄가 확실시 되니까 한동훈이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아예 공소를 취소해라. 윤석열, 한동훈 니들이 지금 검찰에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기소를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네. 재판이 되고 있는데 공소를 취소하는 전무후무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겁니다. 이거 당장 구속돼야 될 범죄행위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다른 단체도 고발하고 그러던데 저희가 다음 주에 강득구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대요. 아, 그렇군요. 고발인으로 직접 올리겠대요. 그래서 네. 검사 모임이나 요즘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동현 변호사님, 예. 홍 변호사님, 그다음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들 기자견도 하고 고발도 직접 할 예정인데요. 네. 이건 재판 거래잖아요. 예. 부정청탁이고 그리고 한동훈이는 알면서 원래 이런 부정청탁 있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보고하게 돼 있고. 그렇지. 법무부 장관이니까. 묵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한동훈 둘 다 걸린 겁니다. 아, 한동훈도 책임을 질 일이 있군요. 그럼요. 부정청탁에 공범이 된 거죠. 예. 부정청탁 금지법 보면 즉시 부정한 청탁일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상사한테. 예. 그러면 대통령이 법무장관은 소속된 법무부라는 기관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이 나경원의 불법 부당청탁 역사는 하나 더 있죠. 우리 김현미 목사님과 연관이 깊은 우리 낙곰수가 예전에 지금은 의원이 됐지만 검사 시절인 박은정 검사가 낙곰수에 제보를 해갖고 그때 유명한 보도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박은정 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친일파라고 이렇게 비판한 걸 무더기로 나경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사건이 박은정 검사 담당이었던 거예요. 예. 이례적으로 남편인 김재호가 박은정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냐, 빨리빨리 하면 안 되냐. 그게 그때 당시 낙검수에서 폭로를 하셨잖아요. 네네. 기억나시죠, 목사님께서도? 기억나죠. 그래서 나중에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신분이었을 때 네. 실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나경원 측이 뭐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고 난리 피웠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건건이 전부 다 수사를 했으면 사법농단, 재판거래,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특히 이제 수사와 기사동에서 특히 검찰에 대한 불법 부당한 노비들이 모두 확인해서 벌써 감옥 가고 지금도 정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경원 이 4명이 누가 더 나쁘냐 경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다 원희룡까지 해서 빌런 5인방에 김건희는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죠. 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라고 부르대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은 바지 사장이니까 김건희 정권이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것이 지지난 총선 때 나경원이 허위 학력을 2개를 게시합니다. 허위 학력? 예. 이건 뭐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뉴스도 나와 있고. 선거법은 학력 게재를 할 때 엄격하게 정규 학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증된 학력만 쓸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은 본인이 예를 들면 서울대 석사 논문만 받았으면 서울대 법대 석사라고 써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도 안 받았는데 서울대 법학과 박사 수료라고 썼습니다. 근데 수료는 쓸 수가 없는 학력입니다. 선거법상.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면 박사지 박사 수료는 못 쓰게 되는데 박사 수료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중앙대 행정대학원 다녔나 봐요. 그 인맥 쌓고 돈 내고 인맥 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니까 또 그 경력을 그렇지.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니까.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경력인데 중앙대 행정대학원 뭐 나왔다는 식으로 쓴 겁니다. 마치 또 다른 석사를 받은 것처럼 중앙대에서 이제 서울대 하나만으로는 불안했나 보죠. 마침 그때가 이제 떨어진 선거인데 자. 목사님, 우리가 선거 나갈 때 최소한 재산하고 학력하고 경력은 본인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보좌관이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고. 당연하죠. 개인정보인데.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령 보좌관이 잘 알아갖고 썼다 하더라도 이게 집집마다 하는 선거 공부하고 벽보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최종 컨펌을 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선거 공보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최종 컨펌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윤석열, 한동훈이 당시 장악한 2020년 총선이니까 그때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정치검찰 시절이잖아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놈들이냐면요. 아니 모든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은 그동안 다 후보자 본인이 기소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의원직을 잃은 분도 있어요.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의 성남 그 이상락 의원님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중고등학교 뭐 예를 들면 검정고시 비슷한 건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정규학력이 안 됐어요. 고교 졸업이. 정규학력은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했다 해가지고 의원직을 잃은 분입니다. 차라리 그건 저는 법원이 너무 가혹했다고 봐요.
아니 그 뭐 사실 뭐 초졸이나 중졸이나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빈민운동가로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네. 다만 그런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혹시라도 유권자들이 실망이 있을까봐 예. 그 비슷한 과정은 이수했는데 고교 졸업이라고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원직까지 잃었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정상 참여 여지가 있었는데 과학한 척을 했죠. 근데 이 아니, 뭐 나경원은 그래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 판단이 할 수 없었다. 네, 예. 유죄 선고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의원직까지 이렇게 한 건 이런 그때는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나경원은 어떻게 봐줬냐 이 정치검찰놈들이 보좌관이 지가 알아서 했다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보좌관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예, 그러면서 자, 팩트가 됐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나경원 보좌관이 기소가 돼서요.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 선고를 받고 끝납니다. 자, 이것은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현 의원입니다. 네. 제가 당시에 백방으로 취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수사검사들이라든지 중간 간부들한테 야, 이건 후보자 경력이고 후보자 지가 주도하거나 후보자 지만 알 수 있는 정보고 후보자가 또 최종적으로 컨펌해서 선거 벽보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하는 선거 공보에 이렇게 확인한 건데 전례를 봐도 무조건 후보자를 기소해야지 왜 보좌관을 기소하냐고 제동을 걸었대요. 네네. 이 윤석열 한동훈 장악한 이 정치검찰 놈들이 간땡이가 부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검장이 이거 잘못됐다. 왜 그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지검장님도 의견을 냈대요. 그 제가 이성윤 확인했어요. 현 의원이 지검장일 이성윤 때 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같이 해놨습니다. 예, 그 과정을 너무 잘하시 그랬더니 검사들이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수사검사나 저희 중간 간부들이 무슨 소리냐 보좌관이 지가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몰랐다 그러고 그러면서 보호자관은 세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피고인 범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 그 그래가지고- 당시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니 맞습니다. 야 우리가 왜 지검장 말을 듣냐 총장 말을 듣지 이랬던 당연하죠. 거예요. 일선 검사들이. 그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 완전히 그렇죠. 이성윤을 고립시키고 예. 윤석열 한다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맨 문재인 정부나 법무장관을 대들고 집단 성명 내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검찰 쿠데타였잖아요. 당시에. 그 상황이니까 나경원이 정치검찰 편을 딱 들어줬잖아요. 또 서울대 법대 검판사 그 핵심 그 커넥션에 대빵쯤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경원을 그렇게 비호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고발할 때요. 한동훈 나경원 이 부분을 비중 있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네. 당시에 불기소 거래가 있었다. 나경원과 정치검찰들 사이에.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왕 용기를 낸 거 전쟁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나경원하고 원희룡하고 나경원이한테 한번 TV토론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 불기소 청탁하신 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불기소를 했네요. 예. 우리 둘 때 그냥 감옥으로 가시죠. 이렇게 좀 AI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윤석열 목소리처럼 한동훈 AI로 해가지고 아니 그때 공소 취소해라는 그 청탁은 제가 못 들어줬지만 그때 검찰 시절에 그 범죄자는 제가 바꿔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폭 나오다 감옥 가시죠.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는데 당시 이걸 어떻게 폭로를 할까 하다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요. 폭로를 하려고. 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때가 온 거죠. 그리고 나경원 집단은 정말 그 공소를 심지어 온 국민이 아는 재판에 대한 기소가 지금 재판이 있는데 그걸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노골적인 사람입니다. 그 그동안- 뻔뻔함이나 또 그 스킬을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짓을 하면서 전부 다 빠져나간 겁니다. 네. 온 사학비리, 가족비리, 자녀비리,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비리, 온갖 비리 다 저질러 놓고 그게 문제가 될 때마다 예를 들면 언론을 상대로는 때로는 겁박도 하고 자기가 친한 언론사한테는 또 보도하지 말은 불법 부당한 청탁을 했을 것이고 거기다 검경 단계에서 또 전부 다 구워 삶아 먹고 재판 어쩔 수 없이 기소된 딱 한 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까지 해버리려고 하는 아니 이런 자들이 공적인 영역이 사실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로운 검사가 몇 명만 있었다면 네. 나경원 일당 다 구속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들 또 서울법대 출신이나 혹은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싹이 끊어주거나 혹은 무죄가 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뭐 힘없는 사람들, 특히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정말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다 그게 유죄가 되고 또 뭐 소송을 걸어도 상대방은 무죄가 나오고 맞습니다. 나는 변호사 비용까지 다 떠안고 예. 이런 일들이 허다단 말이에요.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죠. 우리 예. 조 교수님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무슨 오픈북 또는 온라인 시험인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네. 학교도 문제를 안 삼았는데 학교에 물어보지도 않고 업무방해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낸 놈들입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딸이 200만 원 주고 불법으로 앱을 사갖고 제출한 거 경연대에 자기가 그렇지. 만들어서 내라 그랬. 그건 거기에 물어봅니까? 근데 이놈들이 이번에 물어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고 규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제가 됩니까? 근데 답이 없대요.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한 놈들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조국 따님이라든지 최강 의원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고 전부 압수수색하고 그냥 바로 기소하고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고 글쎄 문자까지 다 말이에요. 공개하고 네. 그러면 나경원 아들 그다음에 한동훈 딸은요 그보다 더한 짓을 했어요. 나경원 아들은 국열설 운영되는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실에 5주를 무단으로 대학법 허락도 안 받았어요. 네. 무슨 규정 같은 건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고등학생 그것도 미국 고등학생을 한국 고등학생도 아닌 자를 논문 2개를 써줍니다. 네. 그걸 뭐하러 그걸 왜 봐줍니까? 그건 바로 업무방해고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랬으니까 그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의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공정한 입시를 의대 방해하는. 연구실 운영 방침을 방해한 자이고. 아, 그렇죠. 네, 그럼 그 아들이 했겠어요? 엄마와 아빠가 했겠지? 네. 바로 압수 구속시켜야죠. 음.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이 기상천외한 그런 로비까지 했으니 네. 이번에 딱 걸린 것이죠. 네, 잘 됐습니다. 한동훈 씨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 그거 딱 하나는 잘했어요. 근데 그 시민들과 또 언론이 지금 이걸 자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후보 간 갈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정말 매우 심각한 사법 정의를 그야말로 파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 극우 수구 냉정 기득권 정치 세력의 범죄를 연구했지만 네. 온몸이 다 아는 진행되는 재판에 공소를 취소시키는 공작을 한 건 이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기소 단계에서 공작을 하죠. 그리고 네.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정치검찰 장악해서. 근데 이번 건 안 돼.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온 국민 패스트트랙 때 나경원 집단이 했던 일을 너무나 빨아들고 있는 모습도 시작해서 예. 특히 최입의 의원을 그 의원실에 감금해가지고 최입의 의원이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 밖에 나가해달라 이런 게 온국이 다 봤거든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한 갇혀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 갇혀있다. 국민의 의원들 가만두지 않겠다. 최비 의원이 강력 처벌을 당시에도 촉구했고 지금도 촉구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생생하니까 정치검찰도 차마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2020년 1월 2일에 이제 기소가 돼서 현재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데 요거 피하기 쉽지 않겠어요. 이번 폭로로 최소한. 그럼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재판을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더 느릿느릿하게 하려나 봐요. 아마 그 판사가 제 보기에는 네. 윤석열 정권 눈치 보고 김재호 부장판사 눈치 보고 서울대법대 카르텔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씻는 판사라면 벌써 1심에 주생고했는데 자기가 툭대배기 싫은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아니 세상에 20대 국회의 일을 지금 21대 지나서 22대가 되도록 1심도 안 나왔다는 맞습니다. 거는 이건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들의 형사재판 1심은요 6개월 조금 더 걸립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자들은 6년 하고 있습니다. 6년을 하고 6년 있네, 가까이를.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조희대 대법관 말은 이거잖아요. 이재명과 조국 관련된 것만 빨리 해. 나머지는 우리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나경 관련된 것은 하지마, 늦춰. 이런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 정말 저는 과격한 사람 아닌데 이런 걸 보면 싹 뒤집어버려야 됩니다. 예. 갈아엎어야 되고요. 네. 전원 한번 정말 감옥으로 와서 다시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서민들 중산층들과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당합니다. 검사 판사 아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변호사도 알기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만 당합니다. 네. 없는 돈에 부당한 본인이 원했던 잘못했던 잘못 안 했던 여러 가지 송색이 말리잖아요. 우리 국민이 살다 그렇죠. 보면요. 예. 없는 돈에 변호사비 500만 원, 1000만 원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유죄가 나오고 때로는 죗값을 치는 분도 있고 부당하게 검판사 몰라가지고 막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자들은 윤석열 옛날에 윤대준, 윤우진 형제 윤석열이 봐줬죠. 한동훈 차남 검찰에서 나쁜 짓 했는데 그냥 옷 벗게 해줬죠. 다
다 그 살 한번 쌓아보자고요. 수백 수천 개의 정치 검찰들의 만행, 이 대한민국을 이 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대통령으로, 여당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큰 소리치고 맨 입만 열면 이재명과 조국과 송영길을 몰고 민주당을 욕하면서 와, 이거 정말 이런 거 가랍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요. 맞습니다. 예. 자, 안진걸 수장님, 오늘 정말 통쾌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언제 고발 예정이세요? 다음 주에 최대한 빨리 고발하고 예. 김영민 TV 스튜디오 가서 한번 좀 시원하게 보고 좀 알겠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